바삭바삭한 크래커스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벌써 마지막이에요. 네, 저희가 경찰 드라마 시리즈를 이제 3부작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은 되게 유명한 작품이죠. 시그널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네, 시그널은 김원석 감독님이 연출을 맡았고 김은희 작가님이 극본을 쓰셨습니다. 16년도 1월 방영이 되었고 일본에서는 18년도에 시그널 장기 미제 사건 수사반이라는 이름으로 리메이크 되었다고 합니다. 주연 배우로는 전문 프로파일러 박혜영 역할의 이채윤님, 그리고 고참 형사 이재한 역할의 조지훈 배우님, 그리고 베테랑 형사로 나오는 차수연 역할의 김혜수님이 계시는데요. 네. 다른 드라마들과는 되게 다르게 장기 미제 사건과 그에 얽힌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담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드라마 줄거리를 이야기해보자면 대충 연예인의 뒤를 캐며 돌아다니고 있던 프로파일러 박혜영이 우연히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가 나오는데 무전기 하나를 발견합니다. 되게 유명한 무전기죠? 네, 되게 중요한 무전기죠. 그럼요. 그곳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2016년이 아닌 그보다 15년 전에 살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재한 형사의 목소리였는데요. 네. 그렇게 과거로부터 걸려온 간절한 신호, 이거를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으로 연결된 과거와 현재의 형사들이 오래된 미제 사건을 다시 파헤치는 내용입니다. 타임리프가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이 드라마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네, 그렇게 시작을 하죠. 맞아요. 근데 사건에도 과거와 현재가 있듯이 이재한 형사는 과거를 의미하고 그리고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았던 미제 사건들을 파헤치면서 타임리프라는 소재 자체가 되게 어색하지 않았어요. 지연 작가님 대본집도 사지 않으셨나요? 네, 저 이 대본집 샀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종합예술작품이었던 드라마를 보다가 그런 시각적인 게 없이 글로만 되어 있는 대본집을 보니까 네. 굉장히 새로웠어요. 그래서 지문들을 보면서 와, 이런 한 문장을 가지고 배우들이 이렇게 연기를 할 수 있다니 라는 그런 되게 존경스럽기도 했습니다. 네. 드라마 시그널에서는 경기 남부 살인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영구 네. 미제 사건이 발생이 된 걸로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이름으로 차용이 되었던 실제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작년에 진범이 잡혔던 화성연쇄 살인사건입니다. 아, 네네. 2006년 4월 2일에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지만 경찰은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고 작년부터 지방청 중심 수사체제가 구축되면서 미제 수사팀이 주요 미해결 사건을 총괄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경찰은 DNA 분석 기술이 발달해 10수년이 지난 후에도 증거물에서 DNA를 검출한 사례에서 착안을 해서 화성사건 증거물 일부를 7월 중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증거물에서 DNA를 발견했고 이와 일치하는 대상자가 1994년 청주 처제 성폭행 살인사건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이춘재 씨가 교도소에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면서 범인을 좁힐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저도 당시 검색어 1위에 올릴 정도로 되게 이슈가 된 사건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많이 찾아보면서 접했던 정보인 것 같아요. 네, 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되기도 했죠. 이 사건이 해결됨으로써. 네. 그래서 사건 당시에는 과학수사라는 개념은 없었어요. 사실 좀 네.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의 기술력이라면 주먹구구식이었다고 할까요? 네. 일단 현장 보존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네. 화성 연쇄살인사건 현장에 그 시민들이 너무 많이 찾아와가지고 족적도 막 이렇게 다 묻어지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묻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로부터 33년이 지난 후에 시간이 흐르고 DNA 분석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34년 동안 잡지 못했던 희대의 살인마를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건 굉장히 큰 진척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드라마 시그널 1회에서 극중 차수연 형사가 공소시효 만료 직전 붙잡은 윤수와 용의자에게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데요. 아주 작은 혈액이라도 묻어있기만 하면 10년, 20년,
100년이 지나도 DNA 검출은 가능하다는 거야. 현대과학이 피해자에게 준 선물이지 라는 말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네. 마치 화성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미제 사건의 해결에 대한 의지와 집념 그리고 희망을 보여준 정말 멋진 대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극중 조진웅 씨가 맡았던 이재한 형사와 이재훈 씨가 맡았던 박혜영 프로파일러 그리고 김혜수 씨가 맡았던 차수연 형사는 소중한 사람을 강력 범죄로 잃었던 과거들이 있었고 모두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공통분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그널은 미제 사건을 단순히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스릴러물로 다루지 않았고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끈질기게 수사를 이어나가는 형사들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저희에게 더 큰 이슈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네요. 그러면은 시그널에 맞춰서 한번 책 소개를 해볼까요? 네. 네, 저는 오늘 드라마 시그널에 대한 주제에 맞춰서 최대호, 이주현, 이상경 님이 지으신 한국의 프로파일링, 현직 프로파일러들이 말하는 범죄 수사와 심리 분석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드라마에서는 이재훈 배우님이 맡으신 박혜영 프로파일러의 이야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드라마를 보고 나서 처음으로 프로파일러에 대한 존재를 알게 되기도 했어요. 네. 실제로 드라마에서 뿐만 아니라 수사할 때 심리학자가 수사에 같이 공조를 한다고 듣긴 했었는데 프로파일러라는 명칭은 처음 듣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책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접하던 프로파일러는 실제로 얼마나 같고 다를지 대한민국 경찰청 프로파일러들이 직접 쓴 범죄 분석 실전 기법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네. 실제로 어떻게 수사를 진행을 하는지 프로파일러의 역할은 어떤 것들인지 소개가 되어 있었어요. 네. 그래서 1장에 들어가면 15페이지에 프로파일링에 관한 정의가 나오는데요. 네. 그 부분을 조금만 소개해드리자면 프로파일링은 사회과학적 방법으로 사건 해결을 지원하는 수사 기법의 한 종류이다. 그리고 프로파일러는 국내외 일부 드라마에서 그려지는 것처럼 범죄자를 직접 추적하여 검거하지 않으며 사건 담당 수사팀의 다양한 형태의 수사 단서와 범죄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 범죄자 유형을 분석하는 일은 물론이고 그들의 행동과 진술 분석, 심리 면담, 그리고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신빙성 평가, 수사 방향 제시 등을 수행해 수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저는 범죄자들과의 면담, 예상 분석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수행하고 계신 거는 처음 알기도 했어요. 그렇네요. 이제 실제로 범죄자들의 사이코패스 평가? 그런 것도 시행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점수가 높고 낮고를 떠나서 성향을 알아볼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듣기도 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뒤쪽 16페이지에는 최초의 프로파일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미국 뉴욕에서 1940년에서 1956년까지 무려 16년 동안 뉴욕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연쇄 폭탄 테러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요. 당시에 정신과 의사 제임스 브리셀이 정신의학적 지식과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용의자의 프로파일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네. 그 내용을 조금만 소개드리자면요. 폭탄 테러범은 세심한 성격의 중년 독신 남성이고 고졸학력의 동유럽계 가톨릭 신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력회사나 그 비슷한 회사를 다녔을 것이고 2줄의 단추가 달린 양복 상의를 입고 단추는 모두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로 고통받고 있을 것이며 어머니와의 관계가 매우 좋고 여자 형제나 여성 사촌과 살고 있을 것입니다. 라고 프로파일을 작성을 했다고 해요. 되게 구체적이네요. 그죠. 분석을 통해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긴 했어요. 네. 근데 실제로 범인을 잡고 나니 53세의 남성이었고 미혼의 누나 2명과 살고 있었으며 에디슨 컴퍼니에서 근무하다 해고를 당했다고 해요. 그리고 제임스 브리셀이 분석한 용의자 프로파일은 실제 범인의 프로파일과 거의 일치했으며 심지어 범인은 체포 당시 2줄의 단추가 달린 양복 상의를 입고 단추를 모두 채운 상태였다고 합니다. 너무 소름 돋는 일화예요. 책에 대한 신빙성이 되게 높아지는 그죠. 일화인데요. 정말 재밌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유영철 사건 같은 이상 동기에 의한 범죄 확산이 우려되면서 프로파일링에 대한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 네. 유영철, 정남규처럼 사회 불만이나 개인적 스트레스 해소 또는 쾌락을 위한 범죄가 증가하면서 이상 동기 범죄자를 검거하고 다룰 준비가 필요하게 되면서 프로파일러들을 채용을 하게 되었다고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프로파일러에 대한 역사가 담겨있는 책인 건가요? 맞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실제로 국내외에서 다뤘던 영화에 나왔던 사건들 그리고 실제 사건들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뉴스로 접했던 이야기들을 실제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책의 후반부인 345쪽에 보면은 우리나라 1호 프로파일러였던 권희룡 선생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최근에 라디오스타 나오신 분 맞나요? 네, 맞아요.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재밌는 이야기들을 해주신 걸로 아는데 네.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연쇄적으로 20명을 살해했던 유영철과의 면담을 마치고 나와서 생각했던 이야기가 쓰여 있더라고요. 네. 잠시만 읽어드릴게요. 네. 유영철과 면담을 마친 후 나는 구치소 앞에서 혼자 비를 맞으며 한동안 서 있었다.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는 한 범죄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나온 충격 때문이었다. 악의 내면을 너무 깊이 들여다보지 말라는 니체의 말이 어떤 심오한 의미를 가졌는지 모르겠으나 그 순간 가장 먼저 떠올랐다. 악을 쫓는 우리 프로파일러들에게는 의미심장한 말이 될 수밖에 없다. 중략해서 조금만 더 읽어드리면 네. 프로파일러로 살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과연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는가이다. 나는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고통을 나누고 서로를 치유하는 법을 배웠다고 답변한다. 이것이 범죄자와 경찰 프로파일러의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싶다.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함께 한다는 것.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깊은 인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노력을 해 나가는 사람들과 함께 존재를 한다는 거는 생각만으로도 굉장히 든든한 것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곳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계속해서 삶을 살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시그널을 보면서 프로파일러라는 직업에 대해 궁금점이 많았는데 책 읽으면 무척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정말 꼭 추천을 드리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다음으로 글지마 작가님 책 소개 들어볼까요? 저는 구름별 작가님의 우리의 추억이 지금의 우리를 지켜줄 거야 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책이 되게 제 손바닥만한 사이즈인데 네네. 표지를 보면 분홍색과 보라색이 그라데이션으로 섞여 있는 모습이 보여요. 네. 작가님이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지 말고 깊어지자라는 말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셨다고 합니다. 정말 예뻐요. 네. 되게 포근해지고 그래서 책 날개에 써진 문구를 읽어보자면 어린 시절 추억이 담겨 있어 버리지 못한 물건에 대한 이야기라고 써 있고요. 네. 뒷날개에는 아직 꺼내지 못한 다른 물건들에 대해 이야기할 나를 기다리며 라고 써 있습니다. 뭔가 좀 추억에 대해서 설렘이 간직되어 있는 그런 네. 말이네요. 책은 그래서 작가님이 개인으로 가지고 있던 소품들을 10년에서 최대 20년 이상 된 것들로 선별을 하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목차를 읽어보자면 가필드 인형, 곰인형 식구들, 그리고 반창고, 세일러문, 영화죠. 토토로, 캥거루 가방, 헬로키티 이렇게 써 있어요. 좋아하는 것들이 저희랑 약간 비슷한 세대시네요. 네, 약간 세일러문 이런 거. 가필드도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나긴 맞아요. 하거든요. 그래서 책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제가 유독 좋았던 문장을 좀 읽어보자면 네. 50페이지입니다. 공통점을 찾으면 더 좋아지기 마련. 주인공 자매 사츠키와 메이는 7살 차이였다. 우리 언니와 나의 나이 차이다. 분명 극 중에는 나오지 않는 정보인데 어린 나이에 열심히 웹 검색을 통해 알아냈다. 그때나 지금이나 좋아하는 게 생기면 뭐든 계속해서 더 찾아내지 않고서는 못 베기나 보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공통점이 있어서 더 좋아진 게 아니라 좋아하기에 크고 작은 공통점을 계속 찾아내며 애정의 이유를 만드는지도 모르겠다. 저는 이 문장이 되게 좋았던 게 네. 괜히 좋아하는 사람이나 물건이 생기면 나와의 공통점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너와 나의 연결고리? 그런 느낌처럼 나도 그런데 너도 그래? 이러면서 유대감을 찾는 것 같거든요. 네.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 때문에 이 문장이 무척 좋았고 이 책을 시그널에 맞춰서 가져온 이유는 이건 조금 스포가 안 되는 정도로만 얘기를 해보자면 이재훈 배우님이 맡았던 그 박혜영이라는 역할이 앞서 말했듯이 형과 관련된 미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동네 사람들 심지어는 동급생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 나는 정말 혼자구나.
이 세상에 동떨어진 존재라고 여긴 순간에 그 사람을 지켜보던 어떤 한 사람이 존재했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15년이나 지난 이후에 알게 되었는데 그 장면이 저는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오므라이스 하나 먹을 돈 없는 애가 알고 보니 자신을 지켜줬던 존재가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 감동 혹은 슬픔과 아련함 그게 느껴지는 장면이 있었는데 시그널은 범인을 찾는 것보다도 범인과 연루된 피해자의 가족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다뤘기 때문에 되게 심도 깊은 드라마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피해자분들 아니면 가족들 혹은 뭐 사소하게 옛날 기억을 떠올리고 싶은 분들이 추억할 때 어떤 물건들을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또 있는 게 책 서문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조금 읽어볼게요. 12년 전 사용했던 휴대폰을 켜보았다. 앨범 속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추억을 만났고 따뜻해진 마음을 언니에게 전했다. 이걸 사진으로 간직해주다니 고마워. 네가 전에 내 생일 카드에 써줬던 말인데 이런 우리의 추억들이 지금의 우리를 지켜줄 것 같아. 사진 보내줘서 고마워 정말. 언니한테 메시지를 받으셨다고 해요. 네. 결국 같은 추억을 하나의 물건에서 다시 찾는 계기가 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말을 마지막으로 읽어보자면 추억은 아무런 힘이 없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때로 추억은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안아주었다. 지난날 추억이 아직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싶다. 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범죄를 다룬 드라마를 보실 때 옛날 추억을 떠올리는 건 어떨까 생각하면서 책을 가져왔습니다. 드라마 시그널이랑도 굉장히 많이 연관성이 있는 게 무전기가 지금 작가님이 소개해주신 책의 추억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시그널에서 또 사건이 해결이 되면서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이어주기도 했지만 네. 그걸로 인한 추억으로 또 남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저희가 벌써 이제 3주 동안 준비했던 경찰 드라마 특집이 이렇게 막을 내리는 건가요? 맞아요. 경찰이라는 하나의 직군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열심히 같이 살아나가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에 대한 시리즈가 아니었을까 싶었는데요. 네. 여러분들도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네. 좋겠네요. 그리고 지나가는 경찰분들 보시면 우리 동네의 영웅 이렇게 생각해 주셨어도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게스트랑 같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